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실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는 관련 조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체험시설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산 배방읍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직통도로 개통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구간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올해 개통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충남 지역 중소기업 누적 수출액이 41.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실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종시에는 관련 조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있는 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천안시 5개 행사 안전관리 조례입니다. 각종 공연이나 축제 등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장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거나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역시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밖의 행사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5개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이런 조례도 세종시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전국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5개 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모두 6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 여기에 세종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다 진일보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관련 조례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이 주도하는 행사 외에도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주체가 없는 행사도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좀 시급히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체험관 시설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의 안전체험관 현황을 보면 세종에만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세종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이나 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화나 일반 시민은 안전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겁니다. 세종시에서는 현재 세종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원 단 한 곳뿐인데요. 따라서 어린이집 원화들이라든지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랑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역의 안전관리 제도나 시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내년부터 세종시 교육청 교육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금고 지정을 위한 일반 경쟁 공고를 실시한 결과 농협은행 한 곳만 참가했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약정 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입니다. 한편 지난달 세종시도 차기 시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의 농협, 제2금고의 하나은행을 각각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충남 지역 중소기업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은 41.7억 달러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17년 41.2억 달러를 경신했습니다. 전체 수출 중소기업은 2,146곳이며 이 가운데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은 91곳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햇빛 발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등 생태교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충청남도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 민원의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은 평균 처리 기간이 25일에서 17일로, 경제산업은 15일에서 11일로, 농림축산은 20일에서 14일로 줄어듭니다. 도는 처리기간 단축이 어려운 23종의 민원에 대해서도 단축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산 배방읍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직통도로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는데요. 구간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개통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한 배방중로 1-1호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공수리와 북수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길이 94m, 4차로 도로로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 협의가 늦어진 데다 도로 구간 안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맡기는 등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졌고 9월이 돼서야 철거 등이 완료되면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도로 공사 완료 시점은 다음 달 5일까지. 하지만 도로 구간 안에 있는 한 곳이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산시는 수용 재결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거주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다음 달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도 소송을 진행해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뒤 나머지 구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도로 개통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차와 노선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이 느낀 천안 시내버스의 가장 큰 불편은 배차와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노선과 요금, 교통정보 시스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차 만족도에 대한 세부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매우 불만 또는 불만이라고 답했고 첫차와 막차 시간에 대해 불만이라고 응답한 이용객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시내버스 기본 요금에 대해서는 보통이 38.57%로 가장 많았고 불만이 32.5%, 매우 불만이 17.2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매우 불만 41.95%, 불만 26.83%보단 개선된 것인데 올해 3월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 할인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에도 있었던 것들인데 차를 빼먹는다든가 한꺼번에 차가 몰려서 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운행 만족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과속 난폭, 급출발 등 안전운전 항목은 매우 불만과 불만이 각각 46.57%와 29.93%로 집계됐고 착석 전 출발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승하차 항목도 불만과 매우 불만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는 궁극적으로는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많게는 하루에 16시간 운행을 하고 계신데 그 조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일 2교대를 통해서 운전하는 시간들을 운행 시간을 좀 줄여서 또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민간이 아닌 시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과 대면 조사를 통해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 4,466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청과 구청, 각 읍면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아산시가 오는 25일까지 아산페이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계속해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경우 아산페이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시는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을 처분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 앞 내부 수도관 관통구에 헌옷 등을 넣어 밀폐한 뒤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로 넓게 밀폐해야 하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수도 꼭지를 조금 틀어놓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하며 계량기가 깨졌을 경우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천안 성안읍과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둔 육종영 의원인데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제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축사들이 생존권 보장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존권과 환경권이 상충될 때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위의 담론들이 천안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축산 농민들이 생존권과 비축산 주민들이 환경권이 충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가축분여법에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 분묘가 발생할 시설 및 장소 등을 배출 시설로 정의하면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 해제 및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비춰볼 때 가축분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및 수질 보존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 또는 가축사육 실태 등을 고려해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천안시의 해당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가축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 또한 정할 수가 있고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축사에 대한 신축을 허용할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생존권과 환경권 충돌을 미연에 예방하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 축산 농가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서 기존 축사를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이전할 축사와 기존 축사 간의 거리 산정이나 이전 한 축사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경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전하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거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요건에 대한 조문 구비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안시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도 주민생활 보호라는 행정 목적과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축사에 대한 신축을 허용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범위나 이용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인구 유입과 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축산이 공멸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축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상업에 박탈하는 행위로 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사에 대한 이주 대책이 없는 추진은 앞으로 이주 대책부터 마련해 놓고 추진하도록 하여 재산권 문제가 아닌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공익사업 토지 수용 축사들이 생존권 보장에 따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축산 후계 농업 경영인 및 축산농가가 천안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비전 및 공존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천안의 6차 산업 발전 도약에도 축산업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짐으로써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축산 환경 정책을 균형감 있게 관리 운영토록 제도적 안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엽니다. 먼저 1주년인 11일에는 이병률 작가 초청 북콘서트와 서율밴드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이어지는 20일에는 어린이와 가족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래동화 콘서트 얼씨구 좋다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세종시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개관 이후 1년 동안 하루 평균 1,633명의 세종시민이 이용했으며 지금까지 43만 권이 넘는 도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주제는 청년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7가지 분야 가운데 1가지 분야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세종시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자바람을 통해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신청란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는 심사를 통해 세종시장상 등 우수 아이디어 8건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수거기간 중 가정에서는 김장쓰레기가 나올 경우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뒤 50리터짜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배출하면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됩니다. 읍면 지역은 일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저녁 8시 이후에, 동지역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8시 이후에 각각 배출하면 됩니다. 2022년 세종 청년취업박람회가 오는 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에 있는 우수기업 50여 곳이 참여해 채용 설명회와 기업 홍보관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모의 면접 등을 지원하는 취업 컨설팅관과 세종시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정책 홍보관도 마련됩니다. 이번 취업박람회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세종 청년희망 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가나TM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850-020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121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광진냉장에서 냉동기계 정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8-53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담 세무법인에서 기장 및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92-442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 복지재단에서 영양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815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고암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731-816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